여러분의 오픈GL ES 2.0 프로그래밍 역량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게 됐는데요. 뭐 사실 애기들이 방학이라서 집에서 녹화를 할 시간이 없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다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모델에 멋진 옷을 입혀줬죠. 우리가 챗 GPT로 만든 멋진 이런 사과나무도 만들어서 올려보았습니다. 더불어 쉐이더에서 이 이미지를 텍스처로 사용하는 방법도 역시나 알아봤습니다. 물론 텍스처뿐만 아니라 컬러도 사용해서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이제는 우리의 이 모델을 움직여 볼 때가 왔습니다. 단순히 움직임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혹은 어떤 트리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움직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픈GL ES에서는 어떤 형태의 움직임을 지원하는지 트랜스폼이라고 하죠. 이걸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요. 나중에는 이런 움직임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구현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실제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지난 시간에 만든 두 개의 삼각형을 움직여 볼 겁니다. 오픈GL ES에서는 모델을 임의의 위치로 옮기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회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들을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요. 이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간의 크기를 마이너스 1에서 1, 뭐 마이너스 1에서 1 해서 이 공간 내의 좌표값이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화면 좌표계하고는 전혀 달라서 어색하기도 했었죠. 이 모델의 크기뿐만 아니라 화면의 좌표 공간,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3차원 공간에서의 크기, 이것들을 모두 화면의 크기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공부한 이런 트랜스폼을 우리가 만든 두 개의 삼각형에 적용해서 얘네들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트랜스폼이 뭔지 알아야겠죠. 오픈GL ES에서는, 아니 3D 그래픽스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먼저 회전 동작이죠.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축을 중심으로 몇 도만큼 돌아가느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슬레이트, 이동입니다.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좌표 같은 경우는 좌표 정점의 좌표값을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스케일, 작은 것을 크게 키우거나 큰 것을 작게 만들거나 스케일 다운을 시키든 스케일 업을 시키든 이 크기 변화를 시키는 것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로테이트, 트랜스레이트, 스케일 세 가지를 합쳐서 트랜스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상을 다른 위치로 이동하거나 확대 또는 축소 또는 회전 또는 한 종류의 좌표계에서 다른 종류의 좌표계로 좌표계 변환을 해서 위치, 크기,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트랜스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트랜스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각 정점의 트랜스폼을 연산하기 위해서는 항상 연산을 위한 매트릭스 곱하기 정점 위치 형태의 연산식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연산의 결과는 당연히 정점의 위치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4 1 매트릭스 형태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요값은 항상 1로 고정이 돼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트랜슬레이트의 연산식입니다. 연산식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 매트릭스 연산을 해보시는 거죠. 얘를 1 곱하기 x 더하기 dx 1 곱하기 y 더하기 dy 1 곱하기 z 더하기 dz 마지막에는 1 곱하기 1에서 1 이렇게 x축 방향으로 dx만큼 y축 방향으로 dy만큼 z축 방향으로 dz만큼 이동하다라는 이런 연산의 결과식이 나올 수 있게 이런 4x4 매트릭스를 우리는 트랜슬레이트 매트릭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테이션 앤 스케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트랜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거하고 동일한 형태죠. 로테이트는 X축을 기준으로 하냐, Y축을 기준으로 하냐, Z축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식이 달라집니다. 스케일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하죠. X, Y, Z 1이 있다고 하면은 SX 곱하기 X, SY 곱하기 Y, SZ 곱하기 Z 해서 각각을 SX, SY, SZ 배 해주는 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연산을 뭐 이거를 보고 직접 만들어서 써도 됩니다만 매번 이렇게 해주기는 힘들죠. 이때 필요한 거는 함수입니다. 미리 우리가 이런 함수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 대부분의 오픈GL ES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각각의 트랜스폼에 대한 연산을 해주는 함수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 보이는 매트릭스라는 클래스는 뭐냐 하면은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자바의 매트릭스라는 클래스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들입니다. 우리가 실습할 Qt에서도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4x4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런 비슷한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필요하다면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매트릭스 연산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어렵지는 않아요. 자, 트랜스폼을 하는 데는 매트릭스 연산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트랜스폼을 하는 데는 한 번에 하나의 트랜스폼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둘 이상의 트랜스폼을 연속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런 트랜스폼의 기준은 항상 원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트랜스폼을 함께 적용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위의 그림하고 밑의 그림은 동일하게 트랜슬레이트하고 로테이션을 적용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결과물이 다르죠. 찬찬히 보겠습니다. 원점이 사각형의 중심점에 있어요. 얘를 X축으로 트랜슬레이트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Z축을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했어요. 45도 정도 올라간대요. 그럼 여기 있겠죠, 당연히. 원점을 기준으로 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똑같이 원점이 사각형의 중심점에 있습니다. 얘를 Z축을 중심으로 로테이션 했어요. 이렇게 돌렸어요. 45도 정도. 당연히 원점을 중심으로 돌렸으니까 여기 붙어 있겠죠. 얘를 X축 방향으로 트랜슬레이트 했어요. 여기 와 있겠죠. 결과물은 달라집니다. 자, 다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도 원점이 사각형의 중심에 있습니다. 얘를 X축으로 트랜슬레이트 했어요. 그리고 X축 방향으로 스케일을 했어요. 이때 스케일을 할 때는 이만큼의 공간이 다 스케일 다운이 됩니다. 혹은 스케일 업이 돼요. 즉, 여기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도 그만큼 스케일이 돼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사각형이 중심이 원점이에요. 얘를 X축 방향으로 스케일을 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줄어들었겠죠? 원점이니까. 얘를 X축 방향으로 트랜슬레이트를 했어요. 이만큼 왔겠죠. 얘가 온 거리랑 얘가 온 거리는 같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위치는 달라집니다. 원인은 순서죠. 순서.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트랜스폼을 합성을 할 때는 우리는 4x4 매트릭스의 곱셈 연산을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매트릭스의 곱셈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A 매트릭스는 3x2 매트릭스, B 매트릭스는 2x3 매트릭스라고 할 때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하고는 결과가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A 곱하기 B 하면 3x2 곱하기 2x3이니까 3x3 매트릭스가 결과로 나오겠죠. B 곱하기 A 하면 B 2x3 곱하기 A 3x2니까 당연히 2x2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거는 똑같은 4x4 매트릭스 두 개를 연산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결과값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모두 매트릭스의 곱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트랜슬레이트, 스케일 한 거랑 스케일, 트랜슬레이션 한 거랑은 결과가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변환 행렬에서 곱셈의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변환 행렬에서는 후위 곱셈 규칙을 따릅니다. 뭔 소리냐? 뒤에서부터 곱해져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는 항상 오른쪽 끝에 곱해집니다. 제일 뒤에 곱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정점의 위치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얘가 앞에 거랑 곱해지고 그 결과가 다시 앞에 거랑 곱해지고 그 결과가 다시 앞에 거랑 곱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요 식을 보시면은 새로운 정점의 위치는 translate, rotate, scale 해서 x를 해줬어요. 뭐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 정점이 먼저 스케일을 해줘요. 그 스케일된 결과값의 정점이 로테이트를 해줘요. 그 결과값인 정점이 트랜슬레이트를 해줘요. 그게 바로 최종적인 정점의 새로운 위치가 되는 겁니다. 얘는 코드상의 순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상의 순서하고 연산 순서는 거꾸로 됩니다. 즉 매트릭스에 트랜슬레이트하고 로테이트하고 스케일 해줬죠? 그러면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스케일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해주고 그 다음 트랜슬레이트 해준 순서대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뭔 얘기냐? TRS잖아요. 트랜슬레이트하고 스케일하고 로테이트를 해주고 트랜슬레이트하고 로테이트하고 스케일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요 순서대로 연산을 하잖아요.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점의 큐브를 중심으로 스케일 먼저 해줘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해줘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를 해줘요. 요렇게 실질적으로 구현이 된다. 적용이 된다. 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하기로 했던 거 두 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 화면 좌표를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점의 위치는 0점 얼마 이렇게 써서 구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혹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공간을 만들고 그거를 정점의 위치를 1에서 마이너스 1로 만들어서 하려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눈에 보이는 거랑 정점의 크기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의 좌표, 이 화면의 좌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프로젝션 스페이스, 요거죠. 이 프로젝션 스페이스를 한번 수정해 볼 거예요. 니어의 위치는 위스의 크기만큼 띄워줍니다. 그리고 파의 위치는 니어의 4배, 그러니까 위스의 4배만큼으로 잡아줍니다. 사실 파의 위치는 그보다 더 멀어도 상관없어요. 더 가까우면은 이 공간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이보다 먼 거는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만은 연산량을 고민해보면 뭐 적당히 잡는 게 좋겠죠. 이 공간 안에서 오브젝트는 위스의 2배만큼 위스의 2배만큼의 위치를 시킬 겁니다. 여기에 꽉 차게 오브젝트를 그리면 화면의 크기를 화면에 꽉 차게 그려진다 라는 느낌으로 그릴 거예요. 이게 화면의 크기예요. 그러면 얘하고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1대 1대 1이잖아요. 1대 2가 돼요. 즉 1대 2, 1대 2 삼각비 법칙이죠. 삼각비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즉 요 크기가 화면의 크기와 동일해지면 얘는 화면의 크기의 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ear에서의 left right 값은 width의 4분의 1 값을 가지면 됩니다. left는 width의 4분의 1, right는 마이너스 left. 여긴 거꾸로 써놨네요. 그렇게 해도 되고 탑하고 바텀은 하이트의 4분의 1 크기만큼 가지면 됩니다. 탑은 하이트의 4분의 1, 바텀은 마이너스 탑. 그러면은 하이트의 반, 위스의 반 해서 요 니어 위치에서의 값들이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트랜스레이트 해서 니어의 2배만큼, 즉 위스의 2배만큼 Z축 방향으로 밀어주면 화면의 크기와 동일한 좌표계에서 우리는 뭔가를 그릴 수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빠르게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만들었던 소스 코드입니다. 자, 보시면은
알파 블렌딩을 위해서 우리 뎁스 테스트도 껐고 컬 페이스도 껐어요. 블렌딩을 이네이블 했고요. 그리고 정점의 위치는 역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텍스처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볼텍 쉐이더,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텍스처를 잘 넘겼죠. 그래서 컬러 값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resize gl에서 우리는 프러스텀 함수를 사용해서 프로젝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페인트 GL에서 뭐 산만큼 이동을 시켜서 삼각형 두 개가 잘 나오도록 했죠. 여기까지는 다 기억나시죠? 오랜만에 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제일 먼저 화면 좌표를 사용하도록 resize GL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dth와 height 정보를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을 어딘가에 해놔야겠죠. 그래서 헤더 파일에서 width와 height 값을 선언을 해주고 얘를 초기화를 해줄 거여서 어디에서 초기화를 해주냐? 여기에서 초기화를 해주죠.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해줍니다. width는 0, height도 0 이렇게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다음 resize gl로 갑니다. resize gl로 가서 width, height 값을 저장을 해야겠죠. width 값은 w, height 값은 h 해서 width와 height 값을 저장을 해줍니다. near는 얼마라고 했죠? width 값이라고 했죠. far는 4 곱하기 width 값이라고 했죠. 자, left는 마이너스 width 값의 4분의 1입니다. right는 마이너스 left 하면 되죠. bottom은 height 값의 4분의 1입니다. 탑은 마이너스 bottom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트랜스폼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얼마만큼? 2 곱하기 위스만큼 트랜슬레이트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공간은 잘 만들어졌어요. 공간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정점의 크기죠. 640, 480 크기의 윈도우를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텍스 좌표는 마이너스 쪽으로 320, 플러스 쪽으로 320, 위로 240, 아래로 마이너스 240의 크기를 가지는 사각형 공간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0으로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쉽죠? 1 대신 100을 쓰면 돼요. 1 대신 100을 쓰도록 다 정점의 위치를 수정을 해 줍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뭔가 원점을 중심으로 100, 200, 300, 100, 200, 300, 100, 200, 100, 200. 얼추 크게 비슷하게 나왔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 화면 좌표를 사용할 수 있게 수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트랜스폼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인트 GL로 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트랜슬레이트에서 Z축 방향으로 2 곱하기 M 위스만큼 밀어줘야 되죠. 아, 여기 앞에 어떤 걸 해야 되냐?
매트릭스 점 제일 먼저 스케일부터 해볼게요. 스케일을 합니다. X축 방향으로 두 배만큼 늘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나? 스케일 함수를 보시면 파라미터가 그냥 x, y, z가 들어오게 돼 있네요. 그죠? 여기 void scale plot x, y, z 2.0, 1.0, 1.0 x축 방향으로 두 배, y축 방향으로 한 배, z축 방향으로 한 배. 이렇게 그다음에 스케일 한 다음에 로테이트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트 할까요? 트랜슬레이트 한 다음에 로테이트 할까요? 트랜슬레이트부터 할까요? 트랜슬레이트는 x축 방향으로 100만큼 이동해 볼까요? y축 방향으로 안 하고 z축 방향으로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음. 트랜슬레이트도 함수를 한번 볼까요? 트랜슬레이트도 x, y, z축 방향으로 그냥 이동만 하면 되네요. 자, 스케일도 여기 나와 있네요. 스케일도 x, y, z 값만 주면 되네요. 각각 몇 배. 로테이트는 앵글을 주네요. 앵글을 주는데 기준축이 x, y, z 이렇게 되겠네요. 자, 자, 로테이트도 해볼까요? 로테이트 45도 돌려볼까요? 45도 돌리는데 x축 방향으로 x축을 기준으로 돌릴까요? 아니요. z축 기준으로 돌려야겠죠? z축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면 될 것 같아요.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네. 생각했었던 대로 x축으로 이동해서 x축 방향으로 스케일을 두 배만큼 해서 로테이트 두 배만큼 해서 x축 방향으로 100만큼 이동한 다음에 45도만큼 위로 꺾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순서를 바꿔볼까요? 로테이트하고 트랜슬레이트 순서를 바꿔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일은 했죠.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 시켰어요. 원점 기준으로 로테이트를 한 게 트랜슬레이트 됐기 때문에 이 기준점에서 x축 방향에서 벗어나지는 않았구나. 얘가 자체가 위로 올라가진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이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을 조합해서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씬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정성 들여 만든 모델에 움직임을 줬어요. 그냥 고정된 모델은 재미가 없죠. 무릇 움직여야 생명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모델은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한번 움직인 다음에 고정돼 있어요. 아니, 사실 움직인 것도 아니죠. 시작하자마자 그 위치에 그렇게 가 있었으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한 거는 움직인다기보다는 모델의 위치와 모양을 변형해서 새로 그냥 그린 것 뿐입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애니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연속적으로 이 모델을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되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